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 제이슨 싱커 지음, 박성현 옮김. 미디어숲 출판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함께 한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일보 전진한 것뿐이다. 불황에 관한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황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불황이란 한 국가에서 국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2분기 이상 연달아 성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6개월간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사용한 정의는 좀 더 간단한데 그 정의에 따르면 바로 지금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그러한 불황 상태에 있다. 불황은 전국적으로 경제활동 및 소득이 감소하는 때를 말한다. 기업이 점차 축소되면 노동자는 실직하게 되고 가정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짐을 지운다. 경제학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변동을 경기순환이라고 부른다. 상승 부분이 성장 또는 팽창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임금이 올라가고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기 사람들은 사업을 키우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차를 사고 행운을 느낀다. 반면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것은 불황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움츠러든다. 경기 순환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다. 경기 순환의 상승 주기에서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자만에 빠져 지출을 늘리는데 거리낌이 없다. 사람들은 흥청망청 돈을 많이 쓰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거나 돈이 되지 않는 곳에 바보같이 투자한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과소비를 했는지 깨닫고 덜컥 겁을 먹는다. 새롭게 시작한 벤처 사업을 중단하고 단념해 버린다.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면 망하고 말 것이다. 소비를 줄일수록 이들이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기에 빠져든다. 이것이 곧 불황이다. 그리고 하강기가 충분히 악화되면 경제 공황이 된다. 불황이 언제 오는지에 답하고자 경제학자들이 쓴 글만 수백만 페이지에 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몇 가지 단순한 사실로 모아진다. 경고의 징후. 실업률이 상당히 감소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호황이 다소 지나치게 좋아지고 있다며 긴장한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가격인 이자율을 올린다. 2018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호황기가 좀 지나치다 보니 제동을 걸기로 했다는 얘기다. 불황이여 어서 오라. 떠오르는 위험 요인.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은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간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발전이 둔화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뜻한다. 게다가 중국은 연료, 식료품, 원자재 등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재화가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과 2019년까지 계속되었지만 2020년 상반기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 위험지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50선 아래로 떨어진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불황이 닥치면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다. 돈이 줄어들면 어떤 물품을 계속 사겠는가? 분명 식료품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황기의 농업지역과 식료품점은 건재하다. 그럼 어디서 구매를 줄이겠는가?
아무래도 디즈니 월드로 호화로운 가족 휴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 자연스레 플로리다와 같이 관광 산업에 의존적인 지역이나 레저 및 관광, 숙박, 레스토랑 등의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식료품을 사는 대신 바하마로 여행을 떠나진 않을 테니 말이다. 다가오는 불황을 감지하는 법. 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 떠든다. 하지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다. 경제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꾸며낸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사실 경제는 매우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필수적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말한다. 경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이들에게 분석 마비가 찾아온다. 경제는 숫자와 데이터가 뒤섞여 있어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더 압도당하고 분별력도 떨어진다. 하지만 데이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고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주는 약간의 전문적인 지침만 있으면 된다. 잡음은 무시하라. 제조업 분야가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제조업 분야가 위축되고 불황에 빠진다면 미국 경제 전체가 뒤처지는 것을 뜻한다. 50선 이하로 떨어지면 미국 불황의 전조를 알리는 것이며 40선 이하까지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라는 보증 수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번에 찾아오는 불황의 시점을 예측하려면 ISM 제조업 지수를 보아야 한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선을 넘기면 제조업 분야는 성장하고 50선 밑으로 떨어지면 위축된다. 제조업 분야의 변동이 일어나면 나머지 경제도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수치가 50선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거나 급락한다면 제조업은 활동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해 불황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왜 이 ISM 지수가 중요할까? 무엇보다 정서, 즉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구매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은 이들이 결정권자로서 자재의 흐름을 보고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먼저 침체가 오는 것을 보고 느낀다. 기업이 경제 상황을 우려한다면 사업을 확장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기업 규모를 줄이고 자세를 낮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장도 고용도 멈춘다. 만일 많은 기업들이 이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불황이 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느끼는 바가 정말 중요하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된다. 연준의 기본적인 업무는 경제의 상하 움직임인 경기순환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다. 경기순환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점에 너무 치닫지 않도록 너무 저점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정한다. 어떻게 그 일을 할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투자를 위한 자금을 얻고자 할 때, 즉 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돈의 양이다. 금리가 낮을 때 돈은 싸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금리가 높을 때 돈은 비싸다. 사람들은 돈을 쓰거나 빌리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투자한 것이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정말로 확신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 연준이 하는 일은
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에는 과열을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열기를 부추기고 투자를 장려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다. 따라서 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 불황이 언제 오는지 예측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연준 성명서라고 불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담은 짧은 서면 보고서이다. 만일 성명서에서 연준이 경제를 두고 우려를 표명한다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반대로 성명서에서 연준이 경제에 자신감을 보인다면 우리도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것들만 파악하면 된다. 설령 불황이 끝이 나도 노동시장의 고통은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업률 상승을 일찍이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설령 ISM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이고 연준이 경제 전망을 확신하더라도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나쁜 소식이다. 자동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이 잘 나가고 성장하더라도 자동화가 진전되면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감소된다. 다시 말해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다시는 불황을 겪지 않는다고 해도 일자리는 계속해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기계가 지금 현장 노동자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난 종업원 없이 주문을 받는 레스토랑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주문은 아이패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마존은 날아다니는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구글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향후 10년 안에 택시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들을 대체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계, 컴퓨터, 로봇 등은 사람보다 적은 돈으로 많은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다. 인간과 달리 건강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초과 근무로 인한 수당이 필요하지 않다. 점심시간도 없다. 업무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없기에 산재 보상금을 지급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으며 파업에 나설 리도 없다. 자율주행 운송 트럭을 상상해보라. 수면, 목욕, 식사 시간도 없이 하루 24시간을 운전할 수 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절반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국토를 횡단할 것이다. 이는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동화에 덜 취약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감 능력, 대인 기술, 고객 응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자동화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소프트 스킬을 갖고 있다면 사용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갖기를 바란다. 가급적 빨리. 만일 지표의 숫자들이 불황을 예고한다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 한 단계 기술을 끌어올릴 시간이 되었다. 불황일 때는 실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호황기가 되어도 별달리 회복을 보이지 않는다. 자동화가 진행되고 기계가 인력을 대거 대체하면서 제조업의 이런 하향 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을 쉽고 빠르게 구축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